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일단 증시 상황은 전반적으로 거래소 쪽에 기관이 많이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양지수에서 또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수상 괜찮은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이슈들 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반도체 쪽입니다.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급 실적을 냈을 때 SK하이닉스가 다시 전고점을 회복하면서 나머지 밸류체인단의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시세가 쫙 끌어질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신저가 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동력이 필요한지가 궁금합니다. 나눠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게요. 자, 먼저 박근영 부장님. 이번 주는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실적 발표,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주목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많이 높잖아요. 좋은 상황인데 이걸 또 맞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거니까 또 거기서 또 세론이 나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는 반면에 지금은 실적 기대감이 확실히 이쪽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HBM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이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차별화되는 구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레거시 디램과 HBM 사이의 격차가 역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흐름을 보면 반도체 쪽의 수출액,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출 물량은 조금 슬로우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수출 단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중량당 수출 단가를 보시면 상당히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레거시 반도체보다는 HBM 쪽의 물량이 좀 늘어났다,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소 좀 아쉬운 실적 발표를 했지만 그 HBM을 주로 하는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견조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전 시장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아쉬운 주가 흐름이 오전에 나타났으나 지금은 일단 IT 반도체 쪽에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보게 되면 역시 최근에 좀 급박하게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수페타시스 같은 AI 가속기나 음원 쪽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800GB의 광 네트워크, AI 네트워크 관련된 투자가 아주 기하급수로 늘고 있다는 글로벌 트렌드 때문에 AI 쪽과 관련된 쪽 흐름들에 대한 주가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최근에 다시 이런 이수페타시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일부 좀 많이 눌려있던 과도하게 급락했던 과도하게 수급이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들 손절매 나오면서 상당히 좀 펀더멘털 대비 너무 쓸데없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유진테크라는 종목도 종공정 관련된 장비 업종인데 별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50주 신저가가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 대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급하게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HBM도 아닌데 왜 이럴까 생각들지만 삼성전자가 또 일비 대한 공정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 대한 폐배에 대한 공정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정전환 수혜주로서 지금은 물량보다는 공정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로서 유진테크가 지금 4분기 이후에 실적 상향이 다시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점. 자, 그러면 52주 신저가인데 지금 이 부분도 살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실적 가이던스까지도 굉장히 좀 상향 조정이 급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AI라든지 HBM 주도 상당히 좋고요. 실적 대비 그러니까 레거시 쪽은 너무 안 좋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막 급박하게 팔고 50주 신저까지 나왔던 이런 일부 IT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는 봐야 할 시기까지 온 단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물론 말씀드렸지만 차별화는 분명히 레거시와 HBM이 당연히 차별화되는 측면에서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를 가진 HBM 등이 좋고요. 다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에서 약간 물러날 수 있다는 점. 지금 ASMPT라고 이렇게 싱가포르 쪽에 있는 장비 업체가 지금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미 반도체의 독점적인 구조가 좀 깨지면서 경쟁자가 지금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지금 한화 계열사도 지금 당장은 좀 퀘스천이 있습니다만 퀄통과 테스트 관련된 이슈가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HBM4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닉스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한미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 난다면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HBM 중심, AI 중심의 종목들은 끌고 가
시작돼 너무 말도 안 되게 낙폭과대에 대한 반도체 소부장도 이제는 좀 봐야 될 시점까지 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우려 속에서 주가가 이제 크게 조정이 나왔던 쪽에 대해서도 이제는 봐야 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확실히 AI부터 HBM 관련된 모멘텀이 이들의 주가를 또 리바운딩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SK하이닉스 쪽이 여전히 좀 차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걱정이 큽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디뎠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신저가를 오늘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사줘야 주가가 좀 회복이 될 텐데 또 사려면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잖아요. 호재든 뭐든. 자, 하차원 본부장님,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갤럭시 신제품도 있다고 하고 센티 개선의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좀 무리일까요? 주가 도대체 언제쯤 반전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반도체로만 놓고 볼 거냐, 아니면은 네. 이제 지수단에서의 큰 영향력을 가진 기업이다 보니 이제 지수 전체로 볼 거냐, 이걸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반도체로만 놓고 보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앞에서도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결국엔 이제 HBM에 대한 볼륨이 상당히 좀 중요한 상황이고, 뭐 이전 버전들은 하겠지만 뭐 신제품들 특히나 이제 볼륨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쪽에서는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제대로 하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하이닉스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물론 뭐 영업 매출로만 보면 상당히 나쁘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기대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해당 기업에 대한 PBR 뭐 이런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면 저는 뭐 충분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또 이제 지수단으로 보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외국계 수급 동향을 좀 연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상반기에는 미국계와 영국계가 상당히 좀 연속적으로 담았고 그 규모가 한 20조 이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뱉었죠. 삼성전자에서만 10조 이상 뱉은 흐름이고, 뭐 하이닉스까지 포함했을 때 뭐 최근에 좀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영국계만 지금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기타 나머지 사실상 크게 매수를 하지 않았었던 쪽에서도 정말 대규모로 수급 이탈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상대적으로 다른 쪽 대비했을 때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밸류업 지수 발표 이후부터 좀 변동성이 더 커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신에서 많이 비난을 한 것도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작년 11월부터 수출입 데이터와 밸류업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다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매력도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아직 시간은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역사적 저점 대비했을 때는 외국인 점유율을 보면은 한 5에서 6% 아직 룸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까지 다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더 시간을 걸린다라는 부분, 또 추가적으로 가격이 조금은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삼성전자를 사시는 분들이 뭐다 1개월 만에 엄청나게 수익 볼 거야, 이렇게 할 거면 하이닉스가 훨씬 낫죠. 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적인 부분과 자금을 좀 차곡차곡 모아간다라는 전략, 그리고 배당까지 이어서 배당 플러스 시세 차익, 뭐 예를 들면은 미국으로 치면 약간 슈드나 뭐 이제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고 가시는 분들이 지금 모아가시기엔 정말 나쁘지 않다. 왜냐면 지수단이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뭐 지수단이나 이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전처럼 박스권으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참 나쁘지 않은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이게 이 정도 가격에선 이제 사도 되나요? 라고 하면 많이들 이 정도 가격이면 가격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매력적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얼마나 반등해 줄지 그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고민이 많이 돼서 늘 저희가 이 시간에 삼성전자 전략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원전 쪽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뭐 전력 수요 관련해서는 전력 설비부터 ESS, 원전 여러 가지를 한번 묶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원전은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존에 우리가 원전하면 또 시세 연속성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구글에서도 그리고 아마존에서도 SMR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 거기다가 샘 울트먼이 이끄는 오픈 AI 쪽에서도 투자한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SMR 관련주들 시세가 상당히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도 좀 그만큼 폭등해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지난주부터 계속 시세에 연결되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근영 부장님, 오늘 또 정부에서도 SMR 관련해서 4기 건설한다라는 뉴스 나왔어요. 원전에게 있어서 정부 정책의 이러한 투자 이슈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호재일 텐데 그러면 SMR주에 한번 집중해서 우리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뭐 국내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뭐 한국 네. 정부가 국내에서 뭐 원전 개발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뉴스를 계속 내고 있지만 사실 원전 관련된 전력 쪽은 뭐 국내 이슈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글로벌 해외 쪽 이슈로 올라가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네. 말씀하셨듯이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기능 관련해서 서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쨌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한데 그와 관련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원전에서 좀 찾고 있다. 이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뭐 국내에 몇 개 한다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리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네. 이것 갖고 주가 풀이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원전 투자가 해외 쪽에서 글로벌 이야기가 투자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14일에도 구글이 미국의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향후에 가동하는 SMR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아마존도 지금 16일 날 국내 미국 쪽에서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에너지 기업인 도미니언 에너지와 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지금 원전 쪽에 개발을 하고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원전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존은 유틸리티 기업인 에너지 노스웨스트와 워싱턴주의 4개의 또 SMR 계약을 또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약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역시 이것도 AI 쪽에서 촉발된 데이터 센터의 맞아요. 전력에 대한 네. 수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뭐 현대일렉이라든지 네. LS일릭 그다음에 최근에 전선주까지 같이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순한 뭐 국내 원전 이슈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역시 그 시발점은 AI 쪽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 쪽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나 데이터 센터들에 대한 각종 투자 대규모 엄청난 규모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점에서 역시 전력기기와 전선, 변압기, 원전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AI가 또 이 중심에 있긴 한데 원전주가 그러면 항상 고민되는 건 얼마나 더 갈지이긴 하거든요. 박근영 부장님 그러면 이건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미국에 있는 SMR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차라리 그 뉴스 보고 대응할 거면 빅테크 쪽의 러브콜을 봤을 때는 미국 쪽에 있는 원전주 보는 게 더 낫나요? 뭐 사실 뭐 우리가 엔비디아의 수혜주는 엔비디아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실질적인 뭐 계약을 했던 회사들을 좀 봐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예를 들어 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기술이나 작은 종목들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네, BHI 네. 같은 경우도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실 정말 결정적으로 관계가 있는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네, 엑스에너지라든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해외 쪽에 원전 개발과 관련된 회사들에게 투자를 하거나 뭐 네, 지분 네. 인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질적으로 보는 쪽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크게 네. 관계가 있다 보이고요. 그 외에도 좀 재밌는 것은 시각을 좀 다르게 보면 네. 해외 원전 개발 관련해서 좀 좋아지는 몇 개 회사, DLENC, 네. 현대건설 건설 등과 쪽, 같은 네. 원전 건설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고 정말 계약을 한 네. 그런 건설주가 일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건설을 생각하면 자꾸 이제 FF 때문에 고민이 된다, 네, 네. 국내 주택 시장이 죽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주가를 보면 50주 신고가를 뚫었던 맞아요. 최근에 그런 종목도 꽤 네. 보이고 과거에 일부 좀 사고가 일어났던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네. 신고가 뚫은 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적인 어떤 뭐 독자 광운대역 개발 관련된 부분도 이슈도 있었지만은 원가율이 좋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잊었던 종목들 가운데 정말 두드러지게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건설주 가운데 원전을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정말 국내에서는 수혜주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 외에도 네. 일부 이와 관련된 수주를 정말 계약을 했던 뭐 현대건설, DLNC 등등과 같은 데 일부 건설주까지도 네. 좀 지켜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원전 워낙에 종목 많아서 좀 압축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딱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원전 쪽 건설하는 DLENC나 현대건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종목들 추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하창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관련해서 결국에 전력 설비 뭐 ESS 많이 또 거론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우리가 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제한된 투자금을 갖고 있다면 원전에
이거를 투자하기가 다소 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시세 연속성 따져봤을 때. 그러면 차라리 전력 설비 아니면 ESS 어느 쪽을 좀 더 매력 있게 보세요? 사실 세 가지 산업에서 주가 탄력도를 보면은 전력이 압도적이죠. 전력,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를 보시는 게 저는 뭐 중장기로 봤을 때 가장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전력기기는 지금 2, 3년 사이에 벌써 4배, 5배가 올랐거든요. 뭐 대장주인 HD현대 일렉트릭을 보셔도 그렇고, 뭐 소형 쪽에서 주가의 이제 실적의 탄력도가 굉장히 높았던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가가 뭐 거의 몇십 배씩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은 좀 여전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수립 데이터 잠정치가 나왔죠. 1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11일부터 20일 저번 달 대비했을 때 초대형 줄었습니다. 초고압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같은 경우는 좀 거의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요는 많은데 이 공급이 지금 따라가지 못해서 공급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캐파 Q가 지금 제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좀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빨라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선별 수주를 하는 저번 달에가 이제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주입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혹은 또 실적에 대한 발표 있을 때 이럴 때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 외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ESS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군들 보시면 주가 추익 얘네도 꽤 좋아요. 그리고 뭐 미국장에서 플러스 에너지라든지 뭐 테슬라에서도 ESS의 성장성을 보면은 뭐 수주 잔고도 늘어나고 실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오늘 기사에서도 뭐 ESS에 대한 좋은 얘기들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들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좀 우선순위를 정해본다라고 한다면 국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전력기기 ESS 원전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까지 좀 엮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뭐 티커명 CG라는 그런 종목을 보시거나, 이게 이제 마소랑 계약을 한 쪽이죠. 그리고 아니면 이제 SMR이라고 해서 뉴스킬 파워라고 있습니다. 뭐 주가 탄력도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는데 뭐 그런 쪽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뭐 후발로 이제 뭐 카메코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이 포함된 ETF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지금 제일 탄력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이랑 국내에서는 이미 많이 그런 전력 ETF 많이 네. 올랐어요. 그래서 사실상 좀 주가의 추이나 이런 것들에서 탄력도가 강하게 나오기는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SS 같은 게 플러스 에너지는 바닥권에서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걔는 또 워낙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뭐 미국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면 ESS가 또 후순위로 갈 수 있어서 이게 내가 어떤 식으로 믹스할 거냐, 어떤 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둘 거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조금씩은 다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주가의 탄력도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좀 따져보자, 이렇게 섹터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제약 바이오입니다. 상승 재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도 주요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좋은데 하나씩 체크해 볼게요. 오늘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뭐 목표 주가 중에 130만 원 제시한 쪽이 있던데 지금 전고점이 110만 원 정도거든요. 이것도 훨씬 넘어가야 됩니다. 박근영 부장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거 언제쯤 뚫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 목표 주가에 대해서? 네, 뭐 속도는 좀 뭐 처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실 좋은 건 뭐 다 인정할 수밖에 네. 없는데 4공장, 5공장, 6공장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무슨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또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물량에 대한 실적 발표를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장기적인 기호흡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 최근에 또 주가들이 흐름을 보면 조금 긴 시기로 보면 한 70만 원대 정도부터 해서 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가운데에서 최근에 좀 상승률이 좀 높다는 점에서는 110만 원 정도 넘어갔을 때 그 이후에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적인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목에 와 있고 거기에서 급하게는 안 빠지면서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두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역시 뭐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라간다면 뭐 바이넥스라든지 뭐 에스티팜 이런 종목들이 어차피 후발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좀 사기가 부담스러우신다면 이러한 같은 계열로 보고 있는 이런 바이넥스나 네. 이런 쪽으로 에스티팜 이런 쪽으로도 사실은 아직은 뭐 정고점 전혀 못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키 맞추기 측면에서 같이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렇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한번
기회를 가져도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라고는 것은 역시 대장은 ADC 제형 쪽입니다. 그리고 네. 비만약 쪽이거든요. 역시 비만약은 비만약 출시 이전에 한 2, 3일 정도 빨리 주가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급하게 빠진 경험이 있어요. 10월 15일 전에 한 2, 3일 전부터 주가를 빨리 차익 실현을 한 쪽이 있고요.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그다음부터 다시 주가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만약 계열은 역시 블루엠틱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물건이 나오면서 뭐 83만 원 정도의 뭐 가격이 될 거다 바라봤지만 너무 많이 찾는 바람에 뭐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실제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시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풍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정도로 뭐 비만약은 누가 봐도 글로벌 히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가면서 결국은 같이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비만약 쪽에 모멘텀을 가진 몇 종목을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비만약이 올라가면 어디가 좋습니까? 필러, 보톡신, 톡신 쪽, 휴젤이라든지 미용까지, 최근에 네. 파마 리서치라든지 뭐 이런 쪽, 그다음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VT 이런 종목들도 역시 미용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필러 이런 모멘텀 가지고 있고 기계 쪽으로 봐서는 뭐 클래시스가 역시 사실은 미용기기 쪽은 살만한 종목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 팔리고요. 또 클래시스 정도 빼고 나면 나머지들은 그렇게 신제품에 대해서 지금 핫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뭐 클래시스 좀 모이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클래시스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들은 필러나 톡신 쪽으로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아직까지도 오젬픽 페이스 효과 그러니까 비만약 이후로 이렇게 광대뼈라든지 볼 쪽에서 쫙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필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수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지표로 보더라도 필러 쪽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휴젤 등을 포함한 파마 리서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각광을 같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만약 시장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미용기 관련된 쪽이 뷰티 쪽이 역시 살아나고 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수출 지표 가운데 기초 상품 수출 지표가 엄청나게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실리콘투라든지 일부 지금 화장품주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전히 아직은 좀 놓지 않아야 될 섹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쪽이 볼 게 참 많은데 오늘 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전히 ADC 쪽 그리고 CDMO 쪽 비만 쪽이 강자다라는 부분에서 전략들 하나씩 챙겨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ADC를 저희가 좀 이야기 더 해볼게요. 하창원 본부장님, 리가켄바이오가 격포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오늘 주가 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4%대 강세. 일본의 오노 약품 공업과 최근에 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고가면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봐도 되는지 시세 분출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테오젠처럼 좀 기반 자체가 좀 바뀌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콘졸 자체가 경쟁사 대비 효율이 너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또 ADC 요 플랫폼 사업에 대한 시장 확장이 엄청나게 좀 크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 뭐 알티오젠도 SC 제형으로 해서 ADC 쪽으로 풀고 있는 상황이고 리가켄바이오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쪽 쪽에서는 뭐 투톱이라고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엄청나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또 전임상 단계에서 계약 규모 7천억 달러 이거 잘 나오는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좀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이게 뭐 의미를 두자면 줄 수 있고 또 의미를 안 두자면 안 둘 수가 있는데 고가권 요번에 올라오기 전 직전에 이제 횡보하던 구간 지금보다 4% 낮은 구간이죠. 거기서 이제 200억 원의 자사주 신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이제 보통은 고가권에서 팔아먹었으면 팔아먹었지 네. 잘 안 사거든요. 근데 그 이제 공시를 보시면은 임원들에 대한 뭐 이런 그 인센티브 그런 부분들이 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뭐 12만 원, 12만 9천 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목표 주가 자체가 뭐 17만 원, 18만 원 막 이렇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ADC 쪽으로 그리고 좀 삼바 같은 경우 좀 최근에 일본과 연결 있죠. 리가켄바이오도 일본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쪽과 연관성이 있는 쪽들은 저는 지금 다 전반적으로 좋은 주가 추이도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기대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충분히 뭐 중기 보유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투자 경고가 있어서 약간 신규 진입 좀 부담스러운 부분 분명 없잖아 있긴 한데 뭐 이제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좀 단기 눌림목 좀 노려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기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단기 눌림목도 공략할 포인트 된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제 우주항공, 방산 또 여러 가지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위성 관련주들이 오늘 오랜만에 기지개를 켰는데 사실 뭐 인텔리안테크, 한국항공우주, AP위성 이런 쪽이 크게 최근에 움직이지 않았는데 오늘 갑자기 다 같이 움직여요. 루미르 때문인가? 루미르가 코스닥에 오늘 상장을 했는데 지금은 윗골이 좀 길게 달았지만 또 아무래도 첫날 효과를 누리는 것 같거든요. 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루미르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그렇다면 위성주 얼마나 더 갈 수 있나요? 네, 뭐 인텔리안테크가 아마 공시가 나왔을 거예요. 그것도 있죠. 계약 공시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호재가 된 것 같고요. 네. 뭐 루미르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다 같이 따라 올라가는 시장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루미르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들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루미르가 올라가는 게 악재거든요. 다른 우주항공. 왜냐하면 네네. 우주항공이 전체 펀드에서 차지하는 펀드 비중이 있을 텐데 네. 루미르를 집어넣으려면 다른 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것은 수급적으로는 그게 맞지 않은 이야기고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과 미국의 우주항공 관련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가 되고 있고 네네. 최근에 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되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봤어요. 영상으로 봤을 때 뭐 화성을 가는 뭐 어떤 탐사선을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발사체가 제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영상도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경이로운 모습인데 뭐 그렇게 지금 우주 발사 관련된 이슈에서 상당히 개발력이 많이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이 또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게 됐든 스타트랙 I가 됐든 인텔리안테크가 됐든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을 받으면서 실적단도 올라올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또 위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민간 사업자가 워낙 많이 쏘아 올리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상당히 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우주항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방산하고 같이 겹치는 종목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을 사업을 또 영위하는 방산업종까지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주항공과 방산이 겹쳐진 종목들이 또 훨씬 더 최근에 모습이 좋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을 포함한 종목들이 우주항공과 같이 겹쳐지는 LIG 넥스원도 어쨌든 겹쳐지는 종목들이 꽤 좋은 모습을 역시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도 뭐 단순한 우주항공만 놓고 보기에는 또 숫자가 안 나온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좀 올라가다가 또 제자리 걸음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적단까지 받쳐주는 이 방산업종 가운데 우주항공을 같이 영위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게 우주항공 이슈도 있으면서 방산 쪽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들 겹치는 거 몇 가지 생각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창원 본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방산주, 북한에서 또 이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전에 파병을 한다. 그리고 방산 대표주 내에서는 보면 현대로템이나 LIG 넥스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에 고점인 종목들이잖아요. 대표 네. 종목은. 가격 부담 좀 없을까요? 공략해도 될까요? 뭐 이제 가격 부담이라는 것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높게 올라오면은 좀 불안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고 수주잔고 계속 깔리고 있고 산업 성장 계속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가가 높다고 해서 안 사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있고요. 뭐 전일이야 이제 외국인 전거래일이야 외국인이 조금 일부 매도를 하면서 일부 빠지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래도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견조한 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브릭스에서 나토 우크라이나 뭐 가입 이슈 있으면 또 거기서 방산 움직일 거고요. 또 이제 목요일에는 윤 대통령과 폴란드 또 정상회담이 있죠. 그러면 또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현대로템 뭐 증거가 리포트 보시면 11월 11일 전후로 해서 2-1차 다시 계약 진행되면서 좀 수주가 또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리포트도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뭐 중동발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증권가나 거기 이제 분석 기관들이 대부분 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탑 1, 2거든요. 방위산업 국가 중에서. 근데 이제 그쪽도 이미 정책 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번에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올리면 나머지 쪽은 또 같이 올려야 돼요. 왜냐면 네. 특정 부분이 국방력이 세지는데 다른 데 가만히 있으면 투자한 거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올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고 지금 수요가 지금 여러 단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납기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거든요. 기술력이 당연히 기반된 상태에서 납기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기술력 당연히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납기 부분에서는 뭐 전 세계 어떤 나라랑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게 또 우리나라 납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방산에서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로봇 그리고 현대로템은
거는 이제 철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뭐 우주, 철도, 뭐 로봇 다 모멘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모멘텀이나 이슈나 실적이나 수급이나 모든 부분을 봤을 때 방산을 그렇게까지 배제할 필요가 있을까? 높다라는 이유 하나로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대로 그냥 좀 계속 추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많다면 고민되는 게 단지 비싼 가격이라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또 얘기를 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로제의 신곡 아파트 음원 차트 1위를 올킬하고 있습니다. YG 플러스가 또 유통을 하다 보니까 오늘 아직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뭐 한강 효과가 약간 떠오르기도 해요. 로제 효과인 것인지 이번에는 엔터주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박근영 부장님, 일단은 YG 플러스가 오늘 오르고 나머지 엔터도 좀 끌고 가긴 하는데 이 효과가 이렇게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뭐 워낙 사실 3분기 정도까지 워낙 기근이었죠. 네. 엔터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네. 실적단으로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안타까운 실적들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3분기도 역시 시장의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은 상당히 좀 굉장히 낮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컨센 대비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면은 10월 달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사실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바닥론에 대한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3분기 실적 이후에 4분기 이후부터 조금은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방탄소년 BTS 정도의 진이라든지 세븐틴 그다음에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스트레이키즈, 에스파 등의 IP들이 4분기부터 본격 활동이 또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어느 정도 4분기 이후부터는 턴이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10월 달부터 기관 외국인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여기다가 상반기까지 좀 비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던 신인 그룹들이 이제 상반기에 돈을 아직까지 크게 못 벌면서 좀 비용 인식적으로 들어갔지만 하반기 이후부터 연말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이제 수익원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역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 이탈되는 과정에서라도 10월 이후부터 일단 바닥론에 대한 엔터주를 좀 사고 있다는 점도 역시 좋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로제에 관련된 이슈도 긍정적으로 또 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3분기까지는 전년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역기저 때문에 상당히 좀 실적이 좋지 못하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4분기 내년을 바라보고 어떤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기점이 된 것은 또 뭐냐면 하이브입니다. 하이브가 최근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수익화 모델을 12월 달부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이브 관련된 그 우리가 플랫폼에서 지금은 그쪽과 관련된 무료 서비스로 계속 나갔었거든요. 근데 하이브 플랫폼을 유료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유료 모델은 3가지 모델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결국은 무료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됐던 그 수익 모델이 이제는 유료화되면서 어쨌든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와 관련된 수익 모델이 이제 형성됐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이브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등 구간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상반기 이후까지는 계속적으로 빈집이었다는 점에서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내년을 바라보고 조금은 수급을 채워나가는 측면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들 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터 이제는 정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모멘텀까지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께 마지막 질문으로 저희 게임주가 오늘 좀 강하다는 게 이제 시세가 보이고 있어요. 원래 크래프톤 이런 쪽만 좀 갔었는데 오늘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는 이유, 뭐 실적이나 이벤트가 있는 건가요? 뭐 이제 바닥권에서 일단 좀 수급 움직이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CBDC나 약간 이런 쪽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면 네. 뭐 그런 쪽에서도 좀 같이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곧 있으면 또 지스타 이벤트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좀 관심도가 늘어날 수 있는 뭐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주는 뭐 이전처럼 뭐 MMORPG 대세 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핸드폰이나 콘솔로는 저는 좀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벤트 플레이 정도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말씀해주신 크래프톤 같이 뭐 실적 나오고 신작 모멘텀 크고 네, 뭐 지금 네. 기존 게임 잘 되고
되고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냥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 궁금했었는데 여러 가지 또 배경들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멘텀 플레이 측면에서 언급해 주셨네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두 분과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